여러분, 제프리 프랑켈,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이고요.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이 제프리 프랑켈이 아주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기획재정부하고요, 한국개발원이 주최하는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 가격, 특히 위험자산 가격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폭등했다. 모든 것이 거품이다. Everything bubble이라고 했습니다. Everything bubble. 그리고 곧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했어요. 이게 정부가 주최하는 금융안전 컨퍼런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이거는요 어쩌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게다가 세계적인 석학인 제프리 프랑켈이 아주 섬뜩한 경고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어쩌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요, 경제 주체들이 금융 취약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금융 취약성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말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지금 결국 어떻게 하든 가계부채를 줄이고 금융의 취약성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에 부합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경제가 안정됐다는 그런 이야기, 정부 재정이 탄탄하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이야기처럼 경제가 안정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에는 지금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everything bubble입니다. 모든 것에 지금 거품이 끼어 있다는 거 말입니다. 이것은 어째 보면 시장에 대한 엄청난 충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켈 교수는 미국의 밈 주식을 예를 들었습니다. 밈 주식이라는 게 SNS를 타고 소문이 나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게임스탑의 주식 여러분도 아시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거 보세요. 4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주당 17.25달러 하던 것이 많이 올라갈 때는 말입니다. 347.51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4월 25일에는. 4월 29일에는 325달러까지 올라가고요. 도대체 이게 게임스탑이라는 게 오프라인에 게임 팩을 파는 유통회사인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주식이 폭등을 하면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확실히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이유가 없이 그냥 올라갔다. 기업의 펀더멘탈, 쉽게 말하면 기초 체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가격이 치솟았다. 이렇게 가격이 치솟은 것은 거품이 아니고 뭐겠느냐 하면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식도 지금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주식도 작년까지만 해도 2200 심지어는요 많이 떨어졌을 때는 1100대까지 급락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1439.43까지 떨어졌나요? 그때가 3월 19일입니다. 그렇게 떨어지면서 2200대를 유지하던 것이 지금 보세요. 7월 6일 날은 3305.21을 기록할 정도로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에요. 최근에 들어가서는 3200선에 3200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3,100에서부터 3,2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박스권에 머물고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펀더멘털이 뭐가 좋아졌나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펀더멘털 좋아진 게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좋아진 게 없지 않느냐. 결국은 정부가 푼 돈 때문에 주식이 이렇게 올라간 것 아니냐. 양적 완화의 카드를 뽑았기 때문에 주식이 이만큼 올라간 거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현금은 또 얼마나 풀었느냐. 작년에만 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3차례 풀었고 올해 벌써 2차례. 전체 금액만 하더라도 추경까지 합치면 거의 뭐 400조에 가까운 돈을 뿌렸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죠. 안 올라가는 것도. 결국은 거품이 쌓여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프랑켈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금융 취약성 지수 지금 프랑켈 교수가 이야기한 만큼 굉장히 어려워요.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분기에 금융 취약성 지수가 58.9입니다. 외환위기 때를 100으로 봤을 때 금융위기 때를 73.6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2021년 1분기를 58.9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 2분기는 이거보다가 훨씬 높아졌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금융의 취약성이 지금 굉장히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금융위원장이 지금 전방위로 움직이겠습니까? 전방위로. 금리는 금리대로 올리겠다. 대출은 대출대로 규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결국은 금융 취약성 지수가 그만큼 떨어져 있고 지금 이것이 2분기께 아직 안 나오거든요. 6월이 지금 언제예요? 지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안 나온다는 건 그만큼 말입니다. 금융 취약성 지수가 지금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 취약성 지수가. 자, 이렇게 됐을 때 금융의 취약성이 굉장히 강화가 됐을 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지금 제프리 프랑켈 교수는요. 신흥국에게는 아주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곧 터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게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장 테이퍼링을 시작할 모양이에요. 8월에 고용이 거의 뭐 참사 수준으로 나왔잖아요. 75만 개 예상했지만 23만 개에 그쳤으니까 50만 개 이상이 줄어들었는데도 지금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 걱정 때문에 결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당장은 테이퍼링을 하겠죠. 통화 축소를 시작을 하겠죠. 우리는 그에 앞서서 금리를 올렸지만 8월에 말입니다. 통화 축소를 시작하겠지만 언젠가는 통화 축소가 끝나는 시점,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에는 금리를 올릴 거다. 금리가 올리는 시점이 현재까지 예상하는 것은 2023년 내년 후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가 일시적으로 이게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진짜 70년대 시기에 혹은 60년대 말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금리 인상 시기도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제프리 프랑켈 교수는 곧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everything bubble이라는 말도 썼지만 곧 immediatel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곧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긴축 발작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거든요. 긴축 발작이 일어났을 때는 각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돈 싸들고 모국인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시장이 지금 붕괴될 수 있다. 이 붕괴가 결국은 거품이 꺼지는 거잖아요. 거품이 꺼지는 게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프리 프랑켈 교수가 마지막으로 아주 섬뜩한 경고를 한 게 금리 인상되면 신흥시장은 금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금방 붕괴할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들어서 알고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획재정부하고요. 예, KDI니까 한국개발연구원이에요. 정부가 주최한 거예요.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 금융안전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입니다. 그만큼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예. 지금요. 신흥국에 대한 거품 붕괴라든가 또 1980년대식의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적어도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이라는 항상 전제가 달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언제 인상될지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2023년 2번 하겠다 그랬고요. IMF에서는요. 내년 말에 금리 인상 1번을 해야 된다. 그렇게 권고까지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물론 그 사이에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준비가 철저하게 되면 되겠지만 부채가 너무 많아요. 국가 부채도 너무 많고요. 민간 부채도 너무 많고요. 두 개를 다 합쳤을 때 공공부채까지 합치면 6,500조가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채를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못하는 경우가 부채 폭발이거든요. 부채 폭발이거든요. 예, 결국은 예, 지금 거품은 분명히 꺼질 거고 거품이 꺼질 때 이게 잘 대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부채 폭발이 일어나서 엄청난 위기로까지 발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경고음이 계속 들리고 있다는 것 이제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분명히 미국의 어떤 테이퍼링에 이은 금리 인상은 우리에게 충격파를 던져준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지뢰밭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 지뢰밭을 잘 뚫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위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위기 때는요. 현금 비중이 높은 게 좋습니다. 현금 비중이. 현금 비중이라고 하더라도 워낙 우리나라 돈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마시고 달러도 적당한 수준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위기 때 대응하기가 편합니다.